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나님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입니다. 메디톡스 갑니다. 38,800원에 8%로 적게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지금 비중을 높여볼지 그냥 기다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단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30만 3천 원대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38만 원으로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8만 8천 원이네요. 높게 사셔서 비중은 적은데 지금 더 비중을 좀 낮춰야 될지, 단가를 낮춰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걸까요? 아니요. 매도하고 주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 주식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화학주 네. 관련돼서 이야기해드렸을 때 이 물타기를 한다거나 공략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었죠. 구조적으로 산업이 무너지는 기업들은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워낙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급락을 하더라도 버텨야 되는 주식이 있고요. 네. 급락을 했었을 때 아예 그냥 포트에서 두 번 다시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주식군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하락, 산업의 붕괴, 구조적인 하락에 의한 것들은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그냥 다 무조건 매도고 두 번 다시 거래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예 근처를 안 가는 거.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이런 게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IT 반도체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밸류 자리가 올 때까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여러분들 투자하셨을 때 잘 보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을 하는데 그중에서 살아나는 애들이 있고 대부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적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웃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보톡스 업체 아닙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은 업체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주식은 최고점이 80만 원까지 갔다가 27만 원까지 떨어진 주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걸 월봉을 보면 자,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2011년도부터 보톡스에 대한 독점권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식은 얼마에서 출발한 주식이냐면 네. 16,000원? 16,000원에서 80만 원 간 주식이에요. 10배면 16만 원 아닙니까? 20배면 32만 원이고. 그죠? 30배면은 거의 45만 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50배까지 갔던 주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톡스와 관련된 거에 대한 우리가 꿈을 좀 꿨었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보톡스에서 완전히 점령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막 당겨진 상태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 시세가 터졌던 건데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대웅제약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휴온수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독점 프리미엄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 붕괴될 때 이 시점을 잘 보면 첫 번째가 10월 17일 작년도 2019년도 10월 17일인데 저 때는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의 시장이 별일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제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점점 올라가는 구간이면 조금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급락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시장이 좋아지는데 얘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10월 달은. 그리고 작년도 또 11월 달 같은 경우도 한 15% 폭락이 나왔던 연속으로 두 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시장 하락할 때 더 하락하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도 11월 달 그 주가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 때가 언제냐면 중국으로부터 보톡스에 대한 시판 허가가 미뤄졌던 시점, 네. 취소가 됐던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이 대웅제약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균주
우리 거 이제 훔치지 않았냐, 안 훔쳤다 이렇게 그 지지고 먹고 싸웠던 구간이다 이거죠. 예. 그 불확실성이 커졌던 구간. 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 주식에 대한 강한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이 언제? 6월 달인 거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이 판결이 뭐 더 미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와 관련되어서 대웅제약과 관련된 이 균주 싸움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계속 누르는 겁니다.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 쪽에서 이 시판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버텼던 건데, 네. 그죠? 그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꿈꾸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때도 약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약하고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은 6월 달까지는 아예 그냥 주식 투자해서 거래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메디톡스나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하려면 임상 상사업체를 고르시든지, 종목 직접 고르기 힘들면은 하다못해 대형주를 하시든지, 대신 거기서 보톡스는 빼야 됩니다. 대형주가 계속 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ETF 코스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메디톡스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유 불문, 포트에서 완전 빼야 된다. 이 의견입니다. 너무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수적인 의견이 좀 제시가 됐고요. 그 근거인 내용들은 조금 전에 쭉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나나님, 판결이 이제 6월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불확실성 계속 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지금 현재는 8% 비중이 적은 가운데 즉시 매도 의견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6월 이후에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톡스 점검해 드렸습니다.